채화님 반갑습니다. 저는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 중에 실패하는 경우가 2번 정도 있어서 연애를 할 때마다 겁이 납니다. 채화님 명상의 말씀을 들어보면 중도를 자꾸 지키라고 하는데 그 중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음이 깊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중도를 지켜야 하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결혼한 배우자와 그리고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마음도 어떻게 하면 중도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중간한 게 중도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중도를 이론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설명하자면 스승들에게도 제자들은 중도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중도의 가장 근본적인 건 대학생 적어볼까요? 양극단을 피해라 합니다. 양극단을 피해라. 발신문에도 있죠. 10가지의 발신문, 기점명상대학의 발신문 중에서 치우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이게 중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6번째, 7번째. 치우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운전을 할 때도 중앙선으로 자꾸 이렇게 라인으로 치우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높죠. 치우치면 안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봅시다. 무료로 밀크 커피가 있는 식당이 많이 있어요. 밥 먹고 나면. 그러면 그걸 저는 이제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십니다. 마시면 참 달짝지근하고 맛있잖아요. 뭔가 피로회복도 되는 거고 당 충전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마셔요. 근데 제가 제주도 센터에서는 어떻게 마시냐면 거기도 이렇게 밀크 커피 있어요. 저는 뭐 아메리카노도 먹기도 하고 뭐 티백으로 된 것도 먹기도 하고 보이차도 먹기도 하고 차를 좀 좋아해서 많이 먹는 편인데 믹스 커피를 담으면 제가 물을 얼마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 한 150ml. 그러니까 큰 컵에 그거 하나를 해서 먹어요. 그러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믹스 커피는 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물을 거의 물의 양의 한 4배를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맛이 없죠? 저는 그걸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함과 그냥 그 맛이 없는 그 몸이 건조한 뭔가의 느낌이 좋아서 먹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걸 먹으면서 제가 알아차리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진하게 먹는 식당에서 먹는 맛을 먹으면서 또 알아차리면서 먹어요. 이게 명상을 하려고 지금 먹는 거예요. 왜 이걸 맛없다고 말할까? 저는 그것도 맛있거든요. 그리고 진하게 식당에서 먹는 커피도 맛있어요. 제 마음은 항상 중도를 추구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어떤 맛에 치우쳐 있지 않아요. 이게 물 200리터에 있는 믹스커피 한 잔도 그걸 오랫동안 먹으면서 명상을 하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맛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차가 한 잔 들어가고 따뜻한 기운이 내 몸에 전달되는 그 느낌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 맛의 의미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 마음이 중도심이 있기 때문에 맛있다, 맛없다에 대한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믹스커피는 물의 양이 중요해서 항상 그 맛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의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적으면 적은 대로의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게 중도심이에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스승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중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검은 고줄을 상상해 보아라. 검은 고줄을 너무 조이면 소리가 탱탱탱 나고 나중에 그 줄이 끊어질 것이다. 하지만 검은 고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그 검은 고줄은 소리가 나지 않고 결국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검은 고줄을 정확하게 튜닝해서 적당하게 맞추면 검은 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너희들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해서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된다 하셨어요. 대학생 적어볼까요? 과해서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된다. 자, 그러면 채환님, 아까 채환님 비유할 때는 물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저한테 묻겠죠. 그게 뭐다? 커피에 대한 사항을, 이미 밀크 커피에 대한 사항을 여러분께서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믹스 커피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내가 만드는 기준이 제 사항이고 기준인 거지, 누군가가 맛있게 먹는 커피의 맛,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 마음에서 일체 유심조가 가장 중요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의 기준 또는 통산적인 문화적 기준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양극단을 피하라는 의미에서 중도심이 평상시에도 일어나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일체 유심조의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쉽게 설명해서 검은 거를 설명했을 뿐이지, 정확한 말씀을, 기타 줄도 그렇고 피아노 튜닝도 똑같고,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튜닝이 필요하다. 하지만 마음의 튜닝은 악기의 튜닝과는 다르다라는 걸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평온할 때는, 평온함이 일상 중도심으로, 일상 평상심으로 중도심이 자리 잡아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양이 많든 양이 적든 물량이 많든 물량이 적든 검은고 소리가 튜닝이 어떻게 나든 저렇게 나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알아봤는데 91세 할머니께서 충청도 지방의 물빛공원에서 노래를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조용필의 상처란 노래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91세 상처 치면 나와요, 할머니가. 노래를 하시는데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MC가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는데 몇 세세요? 91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할머니? 말씀도 잘 못하는데 목소리가 힘드신데 91세니까 호흡도 안 되잖아. 상처! 이렇게 관객들이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노래를 1절부터 2절까지, 1절 보통 끝나고 노래자랑이면 그만하는데 2절까지 부르는데 관객들의 박수가 끝이 없었어요. 자, 그 할머니는 중간중간 호흡이 딸리고 박자도 틀리게 노래를 불러갑니다. 자, 정박에 맞고 정확하게 튜닝되어 있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정확한 음정이 아니에요. 근데 91세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노래자랑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삶에 대해서 자신의 상이 사라지신 분이에요.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이미 생겨버린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할머니는 나이도 사라지고 연세도 사라지고 그냥 그 할머니 존재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중도가 몸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공몽이 어때서.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박자가 늘어지고 박자가 빨리 가고 할머니가 귀도 어두우시니까 그래도 관객들한테는 지금까지 본 어떠한 노래자랑의 초대 가수나 프로들보다 더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오고 아름다운 무대였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그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냥 상처라는 노래를 그냥 들었는데, 조용필 씨의 노래를 들을 때와 저도 그 노래를 좋아해서 많이 불렀는데 정말 91년 동안 삶의 상처를 승화한 그런 느낌을 받는 가사로 가창자로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앉아있던 많은 관객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91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상처, 그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의 노래 3분 동안에 우리가 눈물이 나고 그분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왜냐? 그분은 중도심이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로 노래를 불러갔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도는 곧 나라는 무아를,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실체가 있다는 건 내 상이 바로 서버린 거예요. 그럼 이미 상의 양극단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중심을 딱 잡으면 왼쪽, 오른쪽 극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중심을 잡으면 여기서부터 왼쪽, 오른쪽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잡으면 여기서부터 왼쪽, 오른쪽 바뀌는 거예요. 여기 잡으면 여 위쪽으로 위, 여기 아래지만 내가 여기 잡으면 여기부터 아래고 여기부터 위인 거예요. 제 손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극단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고흥에 있어요. 고흥에 있단 말이에요. 소록도는 지금 동쪽에 있어요, 소록도가. 동쪽으로 50분만 가면 소록도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소록도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저는 지금 고흥의 이쪽 서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야 소록도가 가는 거예요. 극단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내가 어디에 인연을 머무느냐에 따라서 극단이 바뀌어버려요. 그 할머니가 91세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호흡도 힘들지만 상철한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줬듯이, 그걸 제가 불러서는 감동이 덜하듯이, 모든 건 극단은 어느 곳의 인연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중도라는 걸 어중간하게 생각하고 양극단만 피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연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내 위치와 내 마음에 따라서 극단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정확한 말일 수 있고,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내라. 이게 중도심의 저는 근본이라고 봅니다. 자, 검은고주의 비유보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희망입니다.